안녕하세요, 빈둥타로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댓글 이벤트를 합니다. 제가 이벤트를 하려고 생각을 한 지는 좀 됐거든요. 근데 이벤트를 하기에는 구독자 수가 이벤트 하기에는 너무 내가 확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했는데요. 이번에 1000명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축하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또 저 초창기 지금 구독자분들이신 거잖아요. 저는 초창기에 저를 구독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이제 이벤트로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선물을 제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제가 또 기운을 담아서 만든, 제가 지금 준비해서 써놨거든요. 소정의 선물을 준비를 했다. 바로 내가 만든 연주다. 참여자가 많기를 바라면서 당첨 인원수는 5명으로 정했습니다. 꽤 많죠? 적지 않은 숫자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구독자가 뭐 10만, 20만도 아니고 몇만도 아니고 1000인데 5명 뽑는다는 거는 좀 많이 뽑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뽑아야 그 응모? 참여하시는 분들도 재미가 있잖아요. 어쨌든 좀 기대감이 이제 생겨야지 또 그 응모를 하고 싶은 건데, 인원수 막 1명이고 3명이고 2명이고 이러면은 가능성이 너무 적어서 저 같으면은 참여를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이벤트 같은 거 엄청 막 참여하고 이런 성격도 아닌데다가 가능성이 현저히 너무 낮아 보이면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으로 정했어요. 이벤트 내용은 간단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진솔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은 당연히 해주셔야겠지요.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 상대로인데 구독을 하고 참여를 하시면 돼요. 안 하신 분들은. 자, 빈둥타로를 이렇게 한번 보이죠. 구독한 이유, 그 다음에 빈둥타로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후기. 아마 이 후기를 쓰기에 좀 유리하신 분들은 어디 계실 것 같냐면, 제가 진짜 초반에 라이브 방송을 좀 했었거든요. 라이브 방송을 보셔서 저한테 무료 점사를 보신 분이 몇 분 좀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아마 소름 후기 쓰기 좀 편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빈둥이에게 하고 싶은 말, 빈둥이에게 하고 싶은 말, 빈둥이에게 한마디, 뭐든 좋아요. 그리고 다른 구독자분들께도 덕담 한마디,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서로, 그렇다고 막 지원해서 쓸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좋은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좋은 덕담 이런 것도 한마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되게 환영하는 주제인데요. 나의 사연, 본인의 사연을 적고 뭐 그런 거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 내용들을 지금 다 포함하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한 가지 골라서 하셔도 되고, 그래도 이 안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걸로 하세요, 이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강요하진 않을게요. 오늘 주제는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까? 잘 지내니? 잘하는구나. 잘자.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연락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보통은 제 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또 타로카드의 제맛이잖아요? 타로카드 제맛? 타로카드는 또 헤어진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면서 보는 게 또 국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 한번 할 때 됐다 싶어가지고 제외 이거 가져왔고, 연락이 올까요는 제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주제라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이패드로 해봤고요. 제가 이벤트 구상을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이만큼, 여기서부터 막 인원수도 원래 2-3명 하려다가 5명으로 바꾸고, 참고사항 길이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처음엔 이 생각도 있어요. 빈둥타로가 적은 이유 하트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너무 제가 단어가 뭐지? 노골적으로 저를 좋아하는 댓글을 쓰라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냥 빈둥타로에게 한마디로 바꿨고요. 누가 읽어도 좋거나 기분 좋거나 위로되는 한마디는 완전 찬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죠. 이것도 찬성이고요. 뭐 새해 소원 같은 거?
비농타로 구독자 자격 요건, 비농타로 구독자, 그리고 좋아요 댓글 누른 사람. 그다음에 추천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군요. 이거 보길 잘했다. 추천 방식은요 여기 있거든요. 댓글 좋아요가 가장 많은 분 한 분,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분, 이게 이렇게 해서 한 분 뽑을 거고요. 저의 심금을 울린 분,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읽고 뽑는 거 2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 랜덤 추천도 솔직히 빠질 수가 없죠. 제가 직접 손으로 제비뽑기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명 해가지고 이렇게 5분 할 거거든요. 제 생각할 때는 5명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뽑으면은 저도 마냥 랜덤으로 돌리기에는 정성껏 써주셨는데 그거를 그냥 랜덤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사람의 의지가 담긴 거 2명, 그다음에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이 달리는 거는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 댓글이 이제 사람들이 짱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그런 분도 이제 1분. 그리고 완전 랜덤은 이제 진짜 운으로 가는 거죠. 완전 랜덤. 이렇게 해서 2분까지 해서 5명 뽑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첨자분께 드릴 염주는 제가 만든 염주를 드릴 건데요. 근데 말이 염주지 팔찌예요. 팔찌만 드리기에는 좀 아쉬운가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팔찌 말고 또 드릴 건 없고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 점사 같은 거 보고 싶은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개인 타로를 방식은 지금 고민 중인데요. 댓글로 1대1 개인 점사를 간략하게 질문 한 가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드리는 형식으로 1대1 타로, 그러니까 개인 타로라고 하면 되겠죠. 개인 타로를 하나 봐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동영상 올릴 때 댓글이나 어디에다가 안내 양식을 한 번 더 적어 놓을게요. 당첨자분께 1대1 개인 상담, 근데 그것을 이제 텍스트로 댓글이나 커뮤니티나 어디든, 아니면은 당첨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성함하고 주소하고 이런 거 여쭤볼 때 그때 한마디 봐드린다든지 해서 간단하게 봐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이런 상담이 아니고, 시간으로 굳이 따지면은 10분 내지 2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 1대1 점자 타로를 조금 봐드리겠다. 당첨자분께 혜택은 해서 이런 염주도 마침 제가 차고 있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거 로즈 쿼츠인데 얘는 하얀색, 그러니까 원래는 핑크여야 되거든요. 근데 핑크색으로만 나오지가 않나 봐요. 천연 원석이라 랜덤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뽀얗게 나온 로즈 쿼츠고, 원래는 약간 핑크빛이 돌거든요. 그래서 이게 6mm짜리고 이게 8mm, 이거는 이제 못난이 원석이라고 해서 원석 중에서 그냥 모양 다듬어지지 않은 거, 크기 일정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만든 건가 봐요. 여러 가지 지금 뜻을 담아서 이렇게 차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염주를 만들어서 드릴 건데, 디자인은 이거는 제가 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든 거라서 이것보다 좀 더 무난한 디자인으로 일단은 후보를 좀 정해놨어요. 그래서 당첨자분의 이제 어느 정도 선택권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색깔 원하시는지 아니면 검정색 원하시는지 이렇게 후보를 한 2-3가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손목 둘레 받고 간단하게 그냥 조금 선호하시는 거를 여쭤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어쨌든 기왕 드리는 거 좀 마음에 들게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주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샘플은 그냥 당첨자분들께 좀 보여드리죠 자자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타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영상 그 테마가요, 꽉 먹고 알 먹고예요. 왠 줄 아세요? 이벤트 안내도 했지,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지, 근데 그거야, 타로도 볼 수 있는, 그렇게 지금 2개 다. 원래는 이벤트 안내만 하려다가 기왕 영상 보시는 김에 타로도 보고 가시면 좋잖아요. 재회 운,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지를 카드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카드 최근에 선물 받고 지금 이 카드를 좀 활발하게 써보고 싶어서 이걸로 이제 섞어서 대표 카드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선택지는 제가 항상 초반부터 맨날 말씀드렸지만 7개를 좋아하던 사람인데 5개로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뭐하고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은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질문하시면서 이 중에서 카드 한 장을 뽑아주세요. 자, 그림으로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까봐 제가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으로 선택하고 싶으신 분은 자, 지금 그림 보고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모양새와는 관련 없이 그림에는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눈이 가는 카드, 그냥 왠지 끌리는 카드를 고르셔야지 리딩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별이라고 나오고 막 44번 이별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게 아니거든요. 긍정, 부정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골라주세요. 자, 그림으로 이제 고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번호를 매겨볼 건데요. 오늘은 번호를 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번호로 고르신 분들은 번호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1번부터 해석 시작할게요. 자, 1번 분들은 일단 좀 완전한 이별을 하신 것 같아요. 카드가 굉장히 단호하게 나오죠. 네가 참 밉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어. 가끔은 화가 나고 억울해.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난 너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단호한 카드가 먼저 나오는 걸 봐서는 애매하게 헤어지시거나 홧김에 헤어지신 느낌보다는 정말 좀 제대로 이별을 하셨다. 이별을 한 지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이제 오래된 게 맞다고 하면 그 사이에도 좀 아무런 움직임이 없지 않았을까, 상대방이 제스처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자,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1번 분 당사자분이 내가 지금 엄청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별을 고하신 분은 상대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이제 힘들어서 몸이 좀 건강이 상했어. 막 몸까지 이제 사람이 안 좋아지잖아요. 너무 힘들면 걱정이네요. 건강이 일단 우선인데 자, 이 15번 카드를 보면요. 실력을 평가받음, 시험대에 오름, 결과를 기다림 이런 키워드가 나오죠. 이 상대방 분과 내 사이에서 좀 평가를 하거나 너의 단점, 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싸우신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서로의 마음에 안 드는 점에 대해서, 서운한 점에 대해서 좀 과격한 언행을 누군가가 하지 않았을까. 그게 1번 분이든 그 상대방 분이든 두 분 다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싸워서 좀 정이 이제 서로 좀 떨어질 정도로 과격한 말을 해서 헤어지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지치고 1번 분들도 지금 상대방 분하고 내가 가망이 없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망이 없다고 느껴져도 진짜 이 연인 사이는 모르는 거거든요. 먼 미래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또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을 좀만 더 끌어올려 볼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제외하기는 솔직히 어렵긴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의 인연줄이 안 끊긴 게 포인트거든요. 보통 이렇게 헤어지면 인연줄이 끊겨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일본 분들은 인연줄이 아직 있어 보여요. 그게 좀 얇고 멀리 있어서 그렇지 끊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는 있거든요. 이게 이어져 있는 게 조금 티가 날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꿈에 자꾸 나와. 아니면 뭐 그 사람의 소식이 어떻게 갑자기 들렸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인연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좀 아직 다시 만나려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좀 있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연락이 오거나 소식이 들리려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솔직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까지는 못하겠는데 이게 어쩌면은 두 분한테 좀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일본 분이 너무 솔직히 좀 많이 망가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상대방 분도 절대 마음이 편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 상대방 분이 만약에 다른 이성이 있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서 가능성이 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일본 분 상대방이 다른 애인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좋아하거나 뭐 진짜 오래 갈 것 같이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적인 거는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서로 좀 앙금, 억하심정 이런 것들이 풀려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감정이 골이 아직은 많이 깊게 남아있어서 아직은 그 감정이 너무 짙어서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나 봐요. 연락이 온다면요. 상대방이 상황이 좀 편안해져야 연락이 올 거예요. 지금은 상대방이 좀 날이 서 있고 예민한 기운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 근데 상대방이 좀 안정을 찾고 만약에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이제 헤어졌어. 그 사람하고 막 싸우고 헤어지고 이제 딱 공허해졌을 때 뭔가 허전해졌을 때 마음이 헛헛하다 이럴 때쯤에 연락이 한 번 올 수 있겠다까지는 나옵니다. 이상하게 두 분이 진짜 단호하게 헤어진 건 알겠는데 연락이 온다면 올 수 있는 걸로는 자꾸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단기는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진짜 오래 걸리면은 뭐 몇 개월도 걸릴 수 있고 더 오래 걸리면 진짜 뭐 1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마음이 이제 다른 데로 가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그때까지도 이 상대방을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면은 그때 연락이 왔을 때 다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약은 없으니까 연락이 오거나 재회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기약은 없으니까 좀 시간을 오래 두고 기다리셔라.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른 이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연락만 좀 해보시거나 뭐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깊게 다른 사람한테 이제 휙 하고 가버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분하고 차라리 만약에 뭐 재회원을 봤을 때 이분 절대 안 돼요. 다시는 못 만나요. 이렇게 나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아직은 운명의 줄이 그 사람과 나의 운명의 줄이 아직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은 뭔가 얼굴 볼 일이나 한 번은 연락이 닿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길어져서 내가 힘든 것 뿐이에요. 근데 인연줄이 남아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일본 분들은 간략하게 이제 정리정돈을 하면은 좀 기다리세요. 운명의 흐름에 좀 맡겨보세요. 그리고 오래 걸려도 연락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연락이 오려면은 상대방이 좀 예민도가 떨어져야 되고 상대방이 옆에 누가 있다면 그 사람과 이제 헤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일단은 좀 잘 지내야 돼요. 이게 조금 자기 파괴적인 카드기도 해서 이게 지금 상대방 분이 그러는 거라고 하면은 뭐 일단은 그런 건데 일본 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내 몸부터 좀 챙기셔야 된다. 건강이 지금 우선이다. 왜냐면 제가 일본 카드 보는 내내 너무 힘도 없고 막 장이 가스도 차는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좀 뭔가 다 지겹고 하기 싫은 느낌 있잖아요. 무기력한 거를 좀 넘어서 진짜 다 짜증나고 만사가 다 싫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별 후유증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때문에 뭐 많이 눈물도 많이 흘리셨거나 좀 많이 힘드셨다. 자기 파괴적으로 폭음을 한다든지 폭식을 한다든지 거식 그냥 식사를 이렇게 거르신다든지 아예 안 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그거를 왔다 갔다 반복하신다든지 해서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니면 매운 걸 너무 먹는다든지. 건강을 일단 챙기고 내 기운이 좀 안정이 돼야 주파수가 내가 그 사람이 그리워서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신다고 하면 나도 그 사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생각을 할 때도 주파수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파수를 보내면 재회가 좀 늦어질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내가 완전 잘 지내면 재회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런 것까지는 그렇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재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잘 지내야 재회운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내가 너무 애걸복걸하면 상대방도 느껴요. 그러면 올 것도 안 오거나 늦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할 일 하고 건강하게 내 자신을 챙기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기대 안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오겠다라는 게 지금 일본 분들의 기운이 그래요. 그리고 일본 분들 제가 느낌이 또 어떻게 오냐면 가슴이 막 저릿저릿할 정도로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가 봐요. 막 너무 그리운 그 가슴이 약간 울렁거릴 정도로 그 뭐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너무 가슴 먹먹하게 그리워서 막 죽겠는 그런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제가 지금 같이 이 주파수가 느껴지면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가슴이 너무 울렁거리고 슬프고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도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2년줄이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2년줄이 아예 싹둑 끊겨버렸으면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로 아닌 위로를 해드리면서 차라리 새 연애운을 봐드렸을 거예요. 근데 일본 분들이 좀 희망 고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진짜로 2년줄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진짜 연락이 좀 뒤늦게라도 온다든지 아니면 길 가다가도 뭐 마주치게 된다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얼굴을 보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 좀 희망을 놓진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희망 고문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미치겠을 때가 희망 고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마음을 비워놓고 2년이라고 했으니까 이어지겠지. 2년이면 되겠지. 근데 모든 건 그렇잖아요. 모든 건 100%는 없잖아요. 특히 이런 사람 간의 문제에서는 진짜 100%라는 거는 좀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100%가 수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괜찮아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하고 완전히 내가 헤어졌다는 걸 받아들여야지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냥 기운의 이치가 그렇고 세상의 이치가 좀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뭐 일반화를 할 순 없지만 그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운명에 맡기고 몸을 운명선에 맞춰서 딱 그 배를 타야 돼요. 이 운명의 흐름에 내 몸을 맡겨야 올 거면 진짜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더 빨리 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밀어버리는 행동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오히려 집중을 조금 다른 데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다. 라고 제가 일본 분들은 이상하게 리딩이 이 정도만 나와요. 더 명확하게 다 파고들어드리고 싶은데 제 성격이 원래 그런데도 일본 분은 이상하게 좀 기다려보세요. 2년짜리 남았으니까 기다려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일단 마음부터 좀 추스리세요. 건강부터 챙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재회운 혹시 이거 지금 일본 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보신 분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거 보고 다른 데 또 가보시려고 하거나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 보러 가실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대로 남겨놔요. 어쨌든 지금 제가 희망적인 얘기를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간직하고 기다려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영상을 막 다른 걸 봤어. 근데 갑자기 재회운 없네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재수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데 갔는데 재회하시겠네 이렇게 나와. 그것 때문에 또 내가 들떠.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뭔가
롤러코스터 타듯이 계속 불안정하면은 그게 더 재회운에 방해가 되거든요, 재회. 그니까 그냥 좋은 거 좋은 대로 딱 간직하고 그 제너럴 리딩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어쨌든 점이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자주 보면은 오히려 좋지 않고 오히려 점괘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지금 저한테 받은 이 기운만 곱게 가져가시고 당분간은 보지 마세요. 뭐 한 달 뒤에 보세요. 한 달? 진짜 못 참겠으면은 한 2주 뒤에 보세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보지 마시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어쨌든 좀만 기다려보세요. 마음을 잘 가라앉혀봐요. 너무 답답하면 어디 뭐 절에라도 다녀와요. 어디 바다라도 산이라도 다녀와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기운 넣어드릴게요. 마음 좀 편해지시라고 종 한번 올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일본 분들 더 이상 울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제가 더 막 이렇게 더 잘 영상 또 이런 비슷한 류의 영상 또 만들어서 올 테니까요. 우리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조금씩 재회 기간이 지금은 좀 오래 걸릴 걸로 나왔지만 그 기간이 좀 당겨지도록 그리고 정말 재회 운이 좀 올라가도록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뾰로롱. 이번 분들 안녕하세요.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 연락이 올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뭐 내가 그냥 그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가스라이팅을 했나 혹시? 좀 갑을이 나눠져 있었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들고요.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존중을 해서 그냥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만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모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널 기다리고 있어. 네가 먼저 와줬으면 좋겠어. 좀 더 표현해줘. 이게 이번 분들 마음일 수도 있고 상대방 분 마음일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분들은 정말 조금 이렇게 이런 이미지예요. 뭔가 얌전하게 그냥 참하게 이렇게 뭔가 조용히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행동력이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번 분이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분 사이에 헤어진 이후로 뭐 아무런 연락이 서로 없으셨다든지 아니면 뭐 이번 분들 연락을 했는데 그게 너무 씹혔어. 아니면 그 사람이 단호했어. 뭐 이런 건가 싶어요. 근데 이별이 되게 막 안 좋게 보이진 않고 두 분이 서로 좀 합의하에 이별을 한 느낌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이별을 고했는데 내가 네가 나 때문에 힘들다니까 알겠어 하고 받아들인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절절하고 애절하고 슬픈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둘 사이에 누가 있어. 그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있어. 이거는 나 혹은 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옆에 있다는 말도 되거든요. 거의 그런 말이기는 한데 요 카드에서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뭐 새로운 이성이 지금 나 혹은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둘 사이에 방해하는 인물이 있었다는 말도 돼요. 그게 뭐냐면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여사친 남사친일 수도 있겠죠. 누구든 뭐 아니면 옆에 사이에 낑겨있는 같지 않은 사람이든 주선자든 뭐든 같지 않은 겹지인 같은 걸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 이후에 그런 거에 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외부적인 사람 때문일 수 있겠다. 그리고 서로 어쨌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대방 분은 조금 자꾸 제 느낌이 좀 이기적인 느낌도 들어요. 좀 개인주의적인 느낌도 좀 들고 그래서 이번 분이 자꾸 봐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그래야만 됐었나? 그래야지만 관계가 이어졌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상대방 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후회도 하고 있는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절대로. 연락이 이미 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연락이 이미 오진 않았는지 상대방 분은 좀 받는 게 익숙한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잘 해줬나 봐. 이번 분이 너무 잘해줬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주도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2번 분이 많이 배려를 해주면 그거에 받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다. 근데 연락은 올 확률은 보이거든요? 어쩌면 올 확률이 되게 높기도 한 게 이 상대방 분이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좀 다른 모습을 보이면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원래는 이 사람한테 먼저 연락하는 입장이었고 이 사람 답장이 없어도 내가 연락을 해놓고 막 아니면 사귀실 때도 이 사람한테 막 카톡 남겨놓고 이 사람이 연락 안 돼도 내가 내 일과 나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요소가 없었고 나만 불안했던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그거에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도 먼저 연락을 사실 안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언제 하게 되냐?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서 마음이 뜬 것 같이 보일 때.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얘가 이제 나 별로 안 좋아하나? 얘가 나 이제 마음 접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좀 간사한 게 상대방이 나한테 헌신하고 잘해줄 때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돌린 것 같을 때 불안해지거든요. 그때 되면 이 사람은 연락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기조로 어떤 상태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내가 보였는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헤어지고 아무런 연락도 안 했으면 그대로 그냥 연락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헤어지고 나서도 선생님 저 연락 많이 했었어요 라고 하시면은 이제 연락 그만하기, 연락하지 말기. 그리고 이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찍어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거나 그 사람이 준 선물 같은 거를 사진에 괜히 뭐 프로필 사진을 살짝 올려놓는다든지 뭐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준 상징적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린다든지 SNS에 남겨놨다든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지우세요. 지우고 없애세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노림수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를 표시를 내고 있는 곳이 있다면 다 지우세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아차 싶어서라도 연락을 하지. 두 분 관계는 어차피 내가 자꾸 이제 끌려다니는 관계였기 때문에 재회를 하신다 하더라도 끌려가는 채로 재회를 하시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럼 또 헤어져요. 결혼해서도 되게 좀 이런 관계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제 당사자분이 이번 분들이 좀 힘들게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관계를 한번 개선을 하고 관계 모양새를 바꾸고 재회를 하고 바꾸고 결혼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내가 좀 져줬던 것들도 져주지 마시고 티냈던 거, 너무 솔직했던 것도 좀 감춰보세요. 솔직한 것도 좋지만 연인 사이에 너무 솔직하면 그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를 좀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걸로 되기도 하고 너무 내가 속내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첫 번째 제가 뱉었던 말이 가스라이팅 같은 거 당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연락이 올 거냐면 연락 올 확률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시면 연락 올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과의 흔적 같은 거 그냥 SNS나 카카오톡이나 뭐 인스타에서 다 지워버리면은 연락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도 연락 한 번에 바로 받아주지 마시고 왜? 왜 연락했어? 뭐 그냥 이렇게 좀 쿨하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사람을 그리워했다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 너무 그 감정에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잠식되지 마시고 그냥 나 이제 뭐 난 너를 너무 좋아하지만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있어. 헤어짐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진짜 사실 이 문장도 쿨한 문장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안 좋아하는 척을 하면 안 되니까 또 그것까지 마음까지 그거 숨겨버리고 가려버리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 안에서 이 사람한테 조금은 냉정하고 좀 담담한 모습, 덤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들은 연락이 온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금방 올 수 있겠는 게 진짜는 한 달? 뭐 아니면 원래 이제 두 분의 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기 이별을 이미 해보셨으면은 그 장기 이별한 기간까지는 보셔야 되고 만약에 두 분이 헤어져도 기간이 길지 않았던 분일 수 있잖아요. 헤어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근데 뭐 한 일주일이면 항상 일주일 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만나고 그랬어요 라고 하시면은 진짜 일주일 안에 뭐 오신다거나 뭐 며칠 안에 오신다거나 이럴 것 같아요, 연락이. 그래서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1번 카드에 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이고 연락이 좀 오면 빨리 올 걸로 보이고 연락 올 가능성은 진짜 거의 80, 90% 정도 보이는데 대신에 전제 조건이 내가 진짜 그냥 마음 접은 것처럼 있으면 오히려 올 것이다. 그러니까 수를 조금 쓰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나쁜 수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 티낼 필요 없으니까.
그냥 만나게 되고 재회하게 되면 그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끌려다니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만 하시면은 네, 연락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은 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리딩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래는 좀 길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내용이 좀 확실해가지고 네, 엄청 길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길진 않더라도 확실하게 리딩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연락은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나무꾼 카드 그냥 해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신의 처지로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선녀를 쟁취한 나무꾼의 모습이다.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만남이지만 나무꾼은 이 만남을 선택했고 결국 혼인하였다. 카드의 의미가 이제 어려운 일의 성사라는 카드래요. 저는 처음에 이 카드 이제 쭉 보는데 이상하게 카드가 잘 안 읽히는 거예요. 느낌도 잘 안 오고 해서 좀 요령을 흔들어 보면서 더 느낌을 받아봤는데 좀 멀어진 인연이라는 문장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무꾼의 이제 해석도 보면은 어려운 일의 성사라고 하는 걸 보아하니 현실적으로 지금 이 3번 분들과 상대방 분이 재회나 연락이 오거나 연락이 닿기는 좀 진짜 어려워 보이는 상태이신가 싶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좀 이건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상황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3번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연락이 올 확률은 사실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갈래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라고 나와서 그래요 선생님 제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마음 놔야죠 내려놔야죠 이러고 나가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래도 이 신락 같은 가능성 정말 뭐 1%밖에 만약에 가능성이 1%라고 치면 그 1%의 가능성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연락이 오거나 연락을 해서라든지 어떻게든 제외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3번 분들은 가능성은 진짜 많이 낮다. 그러나 변수는 있을 수 있다라고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너럴 리딩 특성상. 그래서 조금씩 더 카드 뽑아가면서 해석을 해보면요. 헤어진 기간이 이제 엄청 오래되셨거나 아니면은 뭐 차단을 당하셨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블락 그냥 뭔가 상대방 느낌이 잘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카드에서. 그래서 이 3번 분들이 완전히 차단을 이제 당하셨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번호를 바꾸셨거나 아니면 뭐 어디 타지로 떠나셨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먼 느낌이 들어요. 좀 그냥 무조건 멀다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그게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화학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도 조금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진짜 복불복이에요. 가능성은 솔직히 낮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와중에도 정말 기적같이 이 사람이 갑자기 또 가까이 다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뜬금없는 날에 차단을 풀어서 갑자기 연락이 온다? 갑자기 차단을 풀었네? 이런 변동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걸로 지금 유추를 한 가지 해보면요. 그 사람이 좀 뭔가 폭군이었나? 폭군? 아니면 약간 너무 자기 세계가 강한가?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통통 튀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제멋대로라서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 카드에서 혼낼 것 같은데?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번분이 잘못을 했을 것 같진 않고 3번분이 상대방분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상대방분이 잘못을 했는데도 상대방분을 아직 못 잊어서 3번분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거나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카드가 매끄럽게 안 읽히나 싶어요. 중전. 자, 이 여인으로서 이 카드는 최고의 카드이다. 만인지상의 자리이므로 영광일 뿐더러 여인 자체도 완벽한 여인을 의미한다. 남자가 이 카드를 보면 최고의 여인을 만난다는 뜻이 있다. 고귀한 신분, 고귀한 여인, 최고의 여인, 착한 여인. 네, 아까 이 나무꾼 카드랑 좀
비슷한 결이 있는데 상대방이 너무 완벽하고 나는 그거에 비해 부족한데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일 수도 있겠죠. 내가 선녀일 수도 있고 내가 나무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중전 카드도 완벽한 여인을 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진짜 완벽한 여자였어. 완벽한 남자였어. 나는 그 사람한테 진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서 봐도 너 진짜 쟤 왜 만나? 뭐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외모가 내가 진짜 예쁘고 잘생겼는데 상대방이 외모가 조금 별로야.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면은 이걸 상황을 이제 반대로 봤을 때는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좀 뭔가 자존감이 낮아. 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뭐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메시지 카드에서는 포기하고 싶어 서로 놓아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저는 3번 분의 속마음인가 싶기도 한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아예 그냥 안 될 거 알면서 이거를 본 것 같다는 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은 다른 예시는 애초에 사귀었던 관계가 아니거나 그냥 짝사랑하시는 경우 아니면 썸 타다가 연락이 끊겼어. 근데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사귀었던 사이가 아닐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타로를 제가 연락 올까 말까 뭐 이렇게 올리면은 재회만 바라시는 분뿐만 아니라 썸붕 되신 분들이나 뭐 짝사랑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들어와서 보실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3번 카드 뽑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번 카드 그냥 제가 한마디로 일단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좀 가능성은 낮아요. 진짜 많이 낮아요. 그렇지만 그 낮은 가능성 안에도 확률은 있잖아요. 1%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면은 희망 고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선녀와 나무꾼 카드에서 오는 의미를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제일 제가 의문 현답을 드리자면 지금 말고 나중에 타로를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사람하고 차라리 밥 한 번 먹고 뭐 뭔가 그런 기회가 생기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이제 생겼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다시 보시면 그때 내가 이제 나무꾼이 될지 선녀를 쟁취한 나무꾼이 됐는지 아닌지가 나올 테니까 이거는 지금 답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3번 뽑으신 분들은 사실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시든 간에 가능성은 조금 많이 낮기는 하다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 사람과 내가 인연이 아닐 수도 있죠. 인연이 아니니까 이어질 가능성도 낮게 나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분들은 조금 새로운 연애운을 마지막으로 봐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왜냐면 아닌 인연을 붙잡는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닌데 어차피 언젠가는 반강제적으로라도 포기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포기를 하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은 또 그거는 어떨지 그런 거가 궁금하실 테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3번 분들은 좀 일을 열심히 하거나 일이 바쁘다거나 이런 느낌도 좀 있네요. 근데 일에 너무 몰입을 너무 많이 하셨나? 이성을 만날 곳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성을 만날 루트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짝사랑을 하시거나 이런 분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루트가 없으면 결국에는 자주 얼굴 보는 사람하고 정이 붙고 그렇게 좋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새로운 연애운을 받으셨을 때 조언 드릴 게 이성을 차라리 많이 소개를 받으세요. 아니면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세요.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지 연애운이 좀 높아지고 연애할 확률이 좀 높아진다. 그렇게 나오네요. 어쨌든 지금 보는 그 상대방보다는 새로운 연애운이 좀 더 낫기는 해요. 새로운 애정운? 연애운이 좀 더 낫기는 해서 그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분과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조금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은 일단은 제가 어쨌든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이 적다고 말씀드리고 리딩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려나?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고 빨리빨리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아요? 물론 너무 바라던 거가 안 된다고 들으면 싫긴 한데 그러면서 또 뭔 생각을 하냐면은
그 와중에 될 수도 있고 솔직히 된다고 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든 게 막 100% 다 맞을 수는 없는 거를 저도 알기 때문에 그냥 너무 내가 이거 막 바랐던 답이 아니었다 하면은 그냥 조금 흘려 들으세요. 조금 흘려 듣고 그냥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좀 높여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모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래도 제가 어쨌든 연애 운, 어쨌든 기운이 좀 복도다 지시라고 요령을 한번 올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연락이 올지 안 올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내가 바보 같다.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실수로 2장을 뽑았는데 다 볼게요. 너 같은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너는 나에게 과분한 존재야.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헤어진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것 같죠? 뭐 자주 싸운다. 이 상대방분이 나를 되게 많이 좋아했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상대방분이 좀 더 좋아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래서 더 싸우셨을 수도 있죠. 마음의 기울기가 조금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다가 상대방분이 좀 상황이 변화가 있으셨나 싶어요. 뭐 새로운 거를 뭘 하시게 됐다든지 뭐 이직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안 하던 걸 이제 시작을 한다든지 뭐 자격증을 땄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찾아가서 취업을 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분의 좀 신변에 좀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고 나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상하게 상대방분보다는 좀 덜 안달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분이 오히려 진짜 사원분한테 좀 다 맞춰주고 잘 맞춰주고 많이 좋아해주고 어느 정도 조금은 희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사분분은 그거에 대해서 참 고맙고 좋았는데 그거랑 별개로 안 맞는 부분이 뭔가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게 나한테 있는 걸 수도 있고 상대방한테 있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양보를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양보를 하진 않으신 것 같고 어쨌든 이상하리만큼 사원분보다 상대방분이 마음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분은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데 좀 자존심 같은 것도 이제 좀 올라왔다? 그러니까 4번분은 자존심이 상할 일이 많이 없었던 건데 상대방분은 내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좀 있었을 수 있는 거죠. 언쟁을 하다가도 뭐 내가 만약에 헤어지자는 말을 많이 했어. 그럼 상대방이 그걸 듣고 상처를 받고 너는 헤어지자는 말을 진짜 쉽게 하는구나.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헤어지자는 말을 너무 반복해서 헤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한마디 드리면은 제너럴 리딩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랑 상대방이 반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조금 맞는 부분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안 맞으면은 이 카드가 아닌 거니까 다른 카드 뽑아보시고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좀 한쪽에서 자꾸 기울어진 느낌이 든다. 이 연락이 당장 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신변에 좀 신수의 변화가 좀 있다 했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제 이거 지금 시점에 보시는 분들은 해도 바뀌었잖아요.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운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운이 또 좋게 들어왔어요.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운수의 흐름이 좀 좋기 때문에 각자 바빠지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바빠지고 그 사람도 바빠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연락을 해서 뭐 다시 만나고 어쩌고 하기에는 일단 상황이 바빠. 그럼 솔직히 상황이 바쁜 와중에 틈내서 연락을 하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가벼운 연락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시는 연락은 잘 지내? 자니? 자는구나, 잘 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연락이 오려면은 일단 한숨 돌려야지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이게 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저는 키워드가 좀 6으로도 보였어요. 그러면은 뭐 6개월 뒤, 아니면 6주 뒤, 아니면 6일, 뭐 몇 월 며칠 했을 때 6일, 아니면 6월 이런 키워드겠죠. 진짜 빠르면은 뭐 6시간? 근데 그렇게 짧긴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6일, 6주,
6개월, 6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제가 올리는 시점이 2025년 1월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뽑으신 분들은 6개월 뒤에 이제 상반기 지나고 나서부터 여유가 좀 생겨서 아니면 그때 방학 시즌일 수도 있고 휴가 시즌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쯤에 좀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꼭 6개월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일에 따라서 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 바쁘고 뭐 두세 달 한가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평일 바쁘고 주말 한가한 사람도 있을 거고 주말만 바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성수기 비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거에 따라서 제가 볼 땐 좀 한적할 때 연락이 올 것 같다. 근데 이 두 분은 제외 운으로 봤을 때 기운이 좀 좋게 보이는 이유가 두 분 다 좀 성숙해지는 길에 와 있다고도 한단 말이에요. 성숙해지는 길에 좀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분들은 제외 운도 좋은데 개인적인 운수도 좋고 개인적으로도 두 분 다 각자 발전하고 잘 지낼 거기 때문에 두 분이 제외를 뭐 해도 괜찮은데요. 만약에 제외를 안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때 되면은 내가 너무 발전돼 있단 말이야, 사원분들도. 그럼 내가 이제 새로운 연애운이 만약에 들어왔어. 솔직히 새로운 연애는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두 분은.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성운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른 이성을 만날 거냐, 제외를 할 거냐 뭐 이렇게 가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괜찮아요. 다른 이성운 만나는 것도 괜찮고 굿페이스도 괜찮고 뉴페이스도 괜찮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나는 결론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두 분이 제외 사이즈가 나오거나 이제 다시 만날 각이 나온다 해도 내가 그때는 나 근데 너랑 헤어지고 직후에는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나 지금 이 삶이 너무 편안해서 막 제외에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않아? 이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다가와도 내가 그냥 뭐 너 참 좋았었지, 우리 참 좋았었지. 근데 난 지금 이 생활도 나쁘지 않아. 아니면은 나 지금 새로 썸 타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도 만나보고 싶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면요. 연락이 오긴 올 거다. 근데 상대방이 좀 한가해지면 올 거고 내가 좀 한가해야 그 연락이 좀 잘 닿을 거다. 왜냐면 바쁜 와중에는 연락이 와도 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희 둘 다 그렇게 안 바쁜데요. 라고 하시면 오히려 진짜 한 1개월에서 3개월 내에 연락이 온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새로운 뭐 직장이나 이런 걸 시작하신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이신 경우에는 연락이 금방 온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마음 약간 여유 있을 때 마음이 좀 편할 때 연락이 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진짜 빠를 수도 있죠. 뭐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3달 안에 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3달? 3달도 길 수도 있겠다. 3달 안에는 뭐 사귀고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연애운 같은 건요. 굿페이스, 뉴페이스 그러면 뭐가 더 낫나요? 하면은 굿페이스도 괜찮지만 뉴페이스도 괜찮아요. 굿페이스에 대한 마음이 내가 계속 올곧게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굿페이스 만나면 되는데요. 뉴페이스가 그 사이에 생길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이 조금 늦게 온다면 그 사이에 뉴페이스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는 뉴페이스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그냥 결국에는 지금 4번푼 기세가 너무 좋아요. 올해 운이 좀 좋으신 분이 뽑으셨나봐요. 지금 기운이 상승세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내가 마음이 별로 없는데 나한테 잘해준다고 만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좀 희생정신까지도 나오는 모성애가 나오거나 부성애가 나올 법한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지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만나다 보면은 조금 요렇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가슴 저릿저릿하고 애절하게 절절하게 사랑한다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뉴페이스, 굿페이스 중에 이제 고민하실 때가 제가 볼 때 올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 거냐라고 하면은 올 확률이 높다. 거의 온다고 보셔도 된다. 근데 제너럴 리딩이라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안 드릴 뿐인데요. 온다라고 할게요. 좀 여유가 있을 때 올 것이다.
시간이 맞아야 올 것이다. 이 사람보다 더 괜찮고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딱 조언 드릴게요. 어차피 연애운, 재회운 뭐 이런 거는 자주 바뀌거든요? 바뀔 때가 좀 있거든요, 이 점괘가. 뭐 한 번 봤을 때 너무 잘 맞으면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고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 마음이 계속 변하거나 내 마음이 계속 변할 때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타로 그냥 그때그때 보시는 게 맞고 오히려 변동이 많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하시면은 한 번 나왔을 때 그냥 딱 보고 그대로 그냥 그 점괘를 안고 가시는 게 좋아요. 좋은 건 좋은 대로, 아닌 건 아닌 대로 안고 가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사원분들은 제가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온다 맞아요. 아, 올 거다라고 오기를 바라시는 분들께 확언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올 거다. 하지만 새로운 연애운도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안에 선택을 잘 하셔라. 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분들 안녕하세요. 겨울 카드 해석 바로 보여드리고 추가 카드 더 뽑아볼게요. 사방이 얼어붙은 겨울이다. 기다리면 절로 봄은 올 것이다. 너무 실망하지 않는 게 좋겠다. 어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길 간절히 원할 뿐이다. 제 생각에는 상황의 문제로 헤어지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헤어지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이별? 어쩔 수 없이 멀어진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이별을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상대방 쪽일 것 같은데 5번 분들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사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아니면 진짜 개인적인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멀어져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한쪽이 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한쪽이 좀 실수를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진짜 용서받기 좀 어려운 문제야.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 혹은 실수, 내가 잘못을 했다거나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거나 이런 건데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는 진짜 두 분이 한번 차라리 좀 헤어졌어야 하는 그런 것인가 싶어요. 헤어졌어야만 하는 뭔가 상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락이 이제 올 거냐를 한번 뽑아볼게요. 상황은 솔직히 너무 어렵게는 보이는데 별개로 연락이 오고 재회가 가능하고 이런 건 진짜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이런 생각은 든다요. 두 분이 사귀진 않는데 만나는 사이는 아니신가요, 혹시? 사귀진 않는데 연락을 하신다거나 완전 애매모호한 사이로 지금 혹시 연결이 돼 있긴 하신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헤어졌는데 연락하는 사이. 싸움이 끝났는데도 계속 연락을 해. 아니면 더 가면 헤어졌는데 이런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애초에 그런 걸로 시작된 관계였어. 이 감정이 먼저여야 되는데 다른 게 먼저였던 사이라든지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뱉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근데 결이 너무 안 맞으면 잘못 뽑으신 거니까 다른 거를 뽑아보시고 근데 어쨌든 그런 느낌의 리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은 이게 진짜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좀 특이한 느낌이라서 뭔가 정리정돈이 돼야 될 게 있는 건 맞아요. 두 분이 정말 좀 합의를 보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용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그 문제가 되는 거를 마무리를 하고 매듭을 짓고 나를 만나야 돼. 근데 그게 한쪽이든 내 쪽이든 매듭이 지어지지가 않으면은 두 분이 관계가 매끄럽게 흘러가기가 어려운 거죠. 어쩌면은 이 두 분은 연락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연락이 진짜 오기를 너무 궁금해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문제가 해결돼야지 연락이 와도 소용이 있는 거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채로 이미 연락은 닿은 상태일 수도 있다. 이미 연락이 오가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연락이 진짜 금방 온다든지 이 영상을 보고 진짜 금세 연락이 온다든지 해서 두 분이 대화가 좀 필요하고 해결점이 자꾸 필요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는 거는 둘째 문제다 자꾸 이런 거죠.
내가 널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정돈이 잘 안 되시나? 이 마음이 확립이 잘 안 되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니면은 너무 혹시 그 육체적인 것이 너무 잘 맞아서 좀 쾌락주의적으로 빠진 면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런 쪽이 전혀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술 문제가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쪽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 술 먹고 나한테 돌이킬 수 없는 언행을 했어.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가면은 뭐 다혈질, 욱하는 성미로 말실수를 좀 하셨다거나 제가 볼 땐 이상하게 이성 문제로는 안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그런 문제보다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어쨌든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좀 무대뽀로 들이받아서 아니면 말을 너무 세게 해서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으셨을 것 같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두 분은 다시 만나도 만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재회오는 좋은 거죠. 왜냐면 마음이 남아있고 이런 상황인 와중에도 타로를 보고 있는 5번 분도 그분을 되게 좋아하는 거고 그 상대방 분도 자기가 뭔가 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본인 의지도 중요하고 사실 술 문제는요. 술을 안 마셔야 해결이 되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술을 먹고 자꾸 헷가닥한다 하면 술을 안 마셔야지 그게 증상이 완화가 되거든요. 일단은 술이 원인의 고리이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어야지 뭔가 해결이 됩니다. 그거가 이제 상대방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진짜 술을 끊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거죠. 먹더라도 취하지 않게 먹는다 이건 없어. 보통 그러다가 그냥 그거 깨 넘어버리거든요. 술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거를 조절을 해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오히려 이분들은 그런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본 사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만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이성이 지금 눈에 안 들어와요,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연락은 온다. 아니면 이미 하고 있다. 아니면 진짜 당장 내일 오나? 진짜 당장 오늘 내일 온다? 내가 연락하면 답장 온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결고리는 연락의 연결줄은 너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고 재회를 하셔라. 왜냐면 두 분은 결속되어 있는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재회도 그냥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은 진짜 이거 저거 내용은 잘 다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연락 온다 하니까 재회 된다 하니까 좋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그렇게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연락 오고 재회할 거다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좀 보이는 거는 어차피 제너럴 리딩이니까 저희 진짜 그런 문제 있어요 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거고 아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조금 욱하는 성미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라고 하시면은 그냥 잘 다시 이어지실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상황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예 뭐 두 분이 싸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황적인 문제가 정말 지금 아까 추운 겨울 이 카드 나온 것처럼 상황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저희 아직 서로 좋아해요. 이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만날 거다. 어차피 다시 나에게 올 거다.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도 다시 올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분들도 말이 약간 돌다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긍정으로 봅니다. 이 카드까지는 굉장히 긍정이에요. 제가 이 연락 올까 말까 카드를 연락 올까 말까 리딩을 오늘 처음 해봐서 그런 건데 이 영상이 이제 그대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니면 어차피 이 영상은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5번 분들은 긍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아쉬운 마음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어쨌든 이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가야 한다는 게 제일 큰 맥이었으니까요. 큰 줄기였으니까요. 그 겨울이 빨리 지나가서 이렇게 만족스럽고 풍요로운 때가 오기를 나에게 그 사람이 달려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요령을 올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리딩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은 제 채널의 다른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 엔딩 영상을 지금 뭘로 찍으려고 했냐면 바로 메시지 카드, 요 귀여운 카드 있잖아요. 요 카드에서 아주 긍정적인 문장들만 다 지금 몽땅 다 가지고 왔어요.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오늘 영상이 사실은 정말 뭐 너무 행복한 얘기라기보다는 엄청 간절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연락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일 수도 있고 내가 썸 타던 사람이랑 다시 잘 이어지길 바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짝사랑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께 재회운, 연애운, 애정운,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어떠한 운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럴 때는 저는 이런 긍정적인 확언, 긍정적인 것을 많이 접하고 듣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연애 관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연인 카드, 연인 사이에서 아주 좋은 카드들만 쭉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짜르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할게요. 그래서 이거까지 보시면서 더 원하시는 연락이 오도록 제가 좀 더 기운을 여기 불어 넣어 보겠습니다. 너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 내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야.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오래오래 좋은 인연이 되고 싶어. 어딜 가도 네가 떠올라. 온종일 너만 생각해. 떨어져 있어도 계속 생각나. 넌 어디서든 빛이 나. 첫눈에 반했어. 오직 너만 보여. 정이 들었나 봐. 추억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 곳곳에 너와의 기억이 있어. 평범했던 내 일상에 한 줄기 빛이야. 사랑스러워. 네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 꿈에서도 네가 나와. 너무 보고 싶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 날 믿어줘.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너를 지켜주고 싶어. 너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내가 희생하더라도 널 행복하게 해줄게. 매일 밤 너를 생각하게 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부족한 나를 이해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유일한 내 사랑, 나에겐 너 하나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지켜낼 거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동안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앞으로 더 노력할게. 너에게 좋은 사람이 될게. 사랑해. 까지. 어떤가요? 너무 보기만 해도 좀 마음이 애틋해지지 않아요? 전 지금 연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운 사람도 없는데 읽으니까 참 애틋한데요?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소원을 좀 잘 이루시게 됐으면 좋겠고 특히나 간절하게 재회를 기다리는 그 마음 저도 그런 마음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응원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기운을 불어 넣어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거 고화질로 했습니다. 진짜 4K 60으로 찍고 있거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길 새해 소망 다 성취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